안녕하세요. 시사저널 세종취재본부의 김상현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벌써 1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전문 방송 기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책과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원자력연구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방사선은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잘만 사용하면 인간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선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방사선으로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정원 허민구 방사선 이용 운영부 연구팀은 입자 가속기인 RF30 사이클로트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리67, 즉 CO67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CO67은 진단용 감마선과 치료용 베타선을 모두 방출해서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연구팀은 CO67을 만들 수 있는 도금 표적을 먼저 제작을 하고 여기에 사이클로트론 양성자 빔을 조사를 한 후에 도금 표적 분리장치와 이온 교환수지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해서 고순도의 CO67을 최종적으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한 번에 수십 밀리큐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 약 3개 연구기관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학교 등 10여 개의 연구기관이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비염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심한데요. 한의학 중에는 비염고라고 해서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 질환에 사용하는 한의학 처방이 있습니다. 황련 해독탕이라는 약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연고인데요. 이 약의 효능을 손미주 임상의학부 박사 연구팀과 이동효 우석대 한방병원 연구팀이 전향적 관찰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실험에는 19살부터 60살 사이에 환자 6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4주 동안 매일 3회 이상 비염고를 도포를 하고 개선 정도를 관찰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을 측정하는 코 증상 점수가 치료 후에 3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비염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눈이 막 따갑거나 하는 삶의 질 평가에서도 49.4%가 감소해서 비염 증상이 개선됐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코 속을 내시경 검사로 점막 상태도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요. 점막의 색상이나 부종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평가 척도가 22%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염증 수치도 굉장히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연구 결과는 국제함술지 임상 이비인후 과학에 실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2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락칼륨을 이용해서 청색 LED를 발명한 일본 과학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들어서 아실 건데요. 송진동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장순현 소장팀이 안도열 주식회사 페타룩스 대표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락칼슘을 대체할 새로운 화합물로 이 청색광 LED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구리와 요오드를 합성해서 요오드와 구리 1-7쪽 화합물 반도체를 소재로 사용했는데요. 원소 주기율 초에서 1-7쪽 물질들은 강한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원자 간의 결합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반도체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반도체 소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본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가 됐습니다. 키스트의 두 번째 연구 성과는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만 선택 흡입해서 제거하는 나노 구조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준석
분자인식연구센터 박사팀은 박찬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팀 그리고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뇌 속에 응집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신경세포를 죽이고 시내스까지 파괴해서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생성된 단백질이 서로 응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연구진은 큰 구멍을 갖는 나노 입자를 디자인해서 넓은 나노 구조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구조체에 미니 항체를 부착해서 표적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선별해서 흡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비정상적 응집을 80% 이상 차단해서 신경 독성을 완화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서 게재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산소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 독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인미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에 관여하는 구리 아밀로이드 베타 복합제의 응집과 또 이것 때문에 발생한 세포 독성을 개선할 수 있는 화학적 도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발병 원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구리 이온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구리 아밀로이드 베타 복합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화합물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특정 아미노산에 결합하고 산화에 의한 이중 변형을 일으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배위권 이중 변형 기법으로 구리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과정 및 섬유 형성 정도가 확연히 달라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구리 이온의 병리학적 특성 중 하나인 활성산소 생성 정도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세포 독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 국립과학회보에 2월 27일자로 게재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외에도 한명준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2차원 물질에서 전하 밀도파와 스핀 밀도파가 서로 얽혀 나타나는 독특한 양자현상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연구팀의 이번 발견은 서로 다른 양자역학적 변이 간의 긴밀한 협동을 통한 신물성 발현이라는 응집 물리학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과 연구 접근은 2차원 물질에서 시도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향후 관련 물질 연구 등 인접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s 2월 6일에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나날이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나노물질들의 안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서 국제표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노안정성 기술지원센터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와 공동 제안한 나노물질의 광촉매 활성 특정법이 나노기술 국제표준에 채택된 건데요. 나노물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나노물질 또는 이거를 이용한 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들이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기술이 담보될 때만 가능한데 이번 표준위원회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된 국제표준안은 우리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나노 안전성의 표준을 선도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국제핵융합로의 두뇌인 중앙연동제어장치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출하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핵융합로 이터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회원국이 프랑스에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의 두뇌를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이 지난 201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여기 나와서 여러분께 과학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족한 게 많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